안녕하십니까.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. 얼마 전에 한국인 남편이 이주 여성인데 베트남 아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. 근데 그거 이제 TV 화면에서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 이주 여성과 또 이제 귀화자들 이런 분들의 한국에서의 실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42%나 됩니다.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요. 근데 그럼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냥 이제 폭력이라는 게 언어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42%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다시 응답을 한 겁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언어 폭력이죠. 심한 욕설을 당한 경우가 81%니까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이 이주 여성들이 이런 욕설들을 많이 듣게 되고, 또 하나는 폭력을 당하거나 또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38%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성행위를 강요를 당했다 28%,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흉기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20%가 있고요. 특히 낙태를 강요한다든지 또 감금을 당한 이런 것도 한 12% 정도 돼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걸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. 결혼 이민자 이제 귀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. 그랬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평상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항목별로 한 30에서 40%가 나온 거예요.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가 41%, 몸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가 39%, 자녀 교육 관련해서 물어볼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34%가 없다. 그 다음에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사람이 33%가 없다.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.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? 사회라는 의미는 사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대가 있을 때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좀 어렵게 왔는데 이분들은 거의 30~40% 정도가 이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들한테는 사회적 연대감이 전혀 이제 형성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에서도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생활이 좀 어려운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큰 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요. 두 번째 외로움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 문제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특별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언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.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이제 갈등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니까 62% 정도가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럼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질문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참는다. 근데 혼자 해결 방법을 찾는다. 이게 7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그냥 참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하든지 이런 응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모국어 사용입니다. 만약에 베트남이라면 자기 아이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또 자기가 베트남어를 쓰고 이런 건데 가족에서 얼마나 지지받는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보면은 가족들이 나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은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가 40%, 그다음에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40%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힘든 거예요. 50%가 안 되니까 이런 가족 문화에서 지금 이제 이주 여성들이 좀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인구 사회적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그 이주민들이나 그다음 귀화자들 이분들의 국적을 보니까 가장 많은 국적이 조선족입니다. 이분들이 한 31% 정도 되고요. 두 번째가 베트남이에요. 베트남이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.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이 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혼인식은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. 그러니까 출생아도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베트남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호 국가인데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한국 정부나 또는 그 지역사회에서 베트남
분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일반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거하고 이런 이주민하고 결혼하는 게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떤 게 다르냐면 연령차가 심해요. 연령차가. 그러니까 이 한국인 같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남편이 연령이 많을 때 1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4%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이 이주민하고 결혼할 때는 10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40% 정도 됩니다. 거의 10배 정도 되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인식의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 어떻게 빈곤한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고자 왔는데 한국에서도 한국의 물가 수준이나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쭉 분석해보면서 하나 좀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15세 이상 자녀를 가진 그 가정 중에서 학교도 안 다니고 취업도 안 하는 비재학, 비취업 청소년이 한 10%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.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한국 사회적인 차원,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도와야겠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.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남편과 갈등 폭력에서 오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왔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거예요. 그럼 이제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자, 일단은 우리가 당신의 이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이웃으로서 같이 이분들의 사회적으로 적응을 돕게 하고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방 같은 걸 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이제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또 교회에서 운영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공단지대라든지 이런 이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그런 집중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는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. 이런 교회나 또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도와야겠다,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